2014년 불가리아의 한 공항에서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남자가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은 채 갑자기 공항 안을 가로질러 전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당황이나 서두름이 아니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 공포는 화면 너머로도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뒤를 계속 돌아보며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보안 검색 구역을 넘어 아무 망설임 없이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공항 CCTV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죽었다는 증거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날 그 순간 이후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라르스 미탕크.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기묘하고 설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도대체 그날 그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까지 도망쳤던 걸까요? 라르스 미탕크는 당시 28세의 평범한 독일 청년이었고, 특별히 위험한 삶을 살던 사람도 아니었으며 범죄와 관련된 기록도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바르나, 불가리아를 방문했고, 그 여행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휴가였습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그런 평범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라르스는 공항 근처의 한 바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축구팀을 두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다툼은 점점 격해져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라르스는 심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특히 귀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부상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했던 일정대로 독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혼자 남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친구들은 먼저 돌아가고 라르스는 혼자 낯선 나라에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라르스는 혼자 남은 이후부터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호텔 직원에게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주변을 의심하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카드를 취소해줘. 이건 안전하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호텔을 옮기고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누군가를 피하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라르스는 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확인한 뒤 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즉, 이제 그는 독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원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의사가 잠시 방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후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라르스는 갑자기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변해 있었고,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CCTV 기록에는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8일, 라르스는 바르나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는 드디어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도 그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행동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공항 내부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지나치고 보안구역을 넘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짐도 여권도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 라르스 미탄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경찰은 공항 주변 숲과 도로, 근처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카드 사용 기록도 없고 전화 기록도 끊겼으며 그를 봤다는 확실한 목격자도 없습니다. 마치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삭제된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머리 부상과 스트레스, 그리고 약물 영향이 겹쳐 급성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느낀 공포는 실제 위협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환각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싸운 상대, 혹은 그 이후에 만난 누군가가 그를 위협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도망친 이후 사고를 당했거나 자연 속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무언가를 믿고 있었으며 그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대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르스 미탄크는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고 분명히 공항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까지 도망쳤는지,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도망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를 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